단 3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 그 원인은 물 한 잔이었습니다. 갈증도 없고 땀도 별로 안 났다며 그냥 버티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게 열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더위 잘 타지 않아.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면 돼.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문의와의 상담 이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엔 그런 무심한 습관 하나하나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어르신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위에 둔감해져서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선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의 조언과 실제 병원 사례를 바탕으로 특히 시니어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여름 습관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온열질환,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땀을 흘리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기온이 너무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정상이 아닌 비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탈진,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구토와 두통까지 생기고요. 이건 몸이 이미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잃은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열경련,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후 팔이나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열경련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고 통증이 생기면 전해질 부족과 탈수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열사병, 이건 말 그대로 응급 상황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지체 없이 119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초기에는 그냥 덥다, 피곤하다는 느낌 정도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 자체가 약해져 있어서 더위에 대한 감각이 둔하고 땀도 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열이 쌓이고 있고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강조하시더라고요. 나는 더위 잘 참는다는 말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다고요. 위험 신호를 놓치고 대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온열 질환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여름 습관과 작은 무시에서부터 시작되는 예고된 위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위 잘 참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몸의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살펴봤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왜 시니어분들이 특히 더 위험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고령층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한 데에는 4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갈증을 덜 느껴 탈수 진행을 못 느끼는 경우. 평소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도 물을 안 드시고 더운 날씨에도 그냥 버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더위를 느끼는 신경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며 체온을 낮추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반응이 떨어져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더위에 강하다가 아니라 몸이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체온이 올라가도 땀이 잘 나지 않고 몸 내부는 계속 과열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더위에 둔감한 신체 반응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탈수 유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더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들이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 탈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무기력감, 혈압 저하 등이 겹치면 더위로 인한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져 대처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넷째, 혼자 사시는 경우 이상 징후를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열 질환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쉬고 있었는데 의식을 잃었다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체온이 오르는 걸 눈치채기 어렵고 땀이 멈췄거나 말수가 줄어들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죠. 결국 도움 요청 시점 자체를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어르신께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구체적인 질문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온열 질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전엔 반드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한 번쯤 자신의 몸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다음에 온열 질환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다. 이것은 뇌에 산소와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쁘다. 이것은 체온이 오르는데 땀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힘이 빠진다. 이것은 근육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열경련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고 말수가 줄어든다. 입안이 바짝 마르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건 의식 저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눈이 흐리게 보이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뇌 기능에 이상이 왔을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징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전문의가 말하는 위험 신호는 아주 작고 평범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을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즉시 활동 멈추고 앉거나 누워서 쉬기. 물 또는 전해질 음료 조금씩 자주 마시기. 에어컨이나 선풍기 있는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얼굴, 목, 손목, 발목 등 혈관 많은 부위를 차갑게 식혀주기. 특히 시니어분들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면서 참다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고 먼저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럴 땐 119를 부르세요. 아래 증상이 보이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주저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대답이 느려진다. 구토나 경련이 나타난다.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식혀도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초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온열 질환은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제때 멈추고 제때 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의사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를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 행동수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의 위험성과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의사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실제 행동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올여름 온열 질환 걱정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시계 맞추기. 갈증이 나기 전에 물 한 잔 먼저 마시는 게 원칙입니다. 무더운 여름엔 물 마시는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매 정시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합니다. 기상 후, 오전 10시, 점심 후, 오후 3시, 저녁 식사 전후 등 물, 보리차, 전해질 음료를 한 번에 한 컵씩 천천히 단숨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흡수율도 높고 더 안전합니다. 낮 12시에서 4시까지 외출을 피하고 그늘 시간을 확보합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깐만 밖에 나가도 단 10분 만에 체온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덥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체온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장보기, 병원 진료, 산책 등의 외출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나 해지고 난 저녁 시간으로 조정해 주세요.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을 꼭 챙기세요. 책 넓은 모자는 햇볕을 직접 가려줍니다. 양산은 체감 온도를 최대 7도 이상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쿨토시는 팔의 체온 상승을 막아줍니다. 냉찜질팩은 목 뒤나 손목에 대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가거나 외출 전에 목 뒤를 살짝 적셔주면 몸 전체에 열이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얇고 밝은 옷을 입습니다. 옷만 잘 입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검은색 옷은 열을 흡수합니다. 피부에 밀착되는 옷은 통풍이 안 돼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여름엔 밝은 색 계열이나 흰색이나 연한 파스텔톤 색상을 추천합니다. 소재는 면이나 린넨처럼 통기성이 좋은 천, 옷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해야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내에서도 장시간 긴팔 긴 바지를 입는 어르신들, 체온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한 번은 옷차림을 체크해주세요. 매일 체온 체크를 습관화하세요. 열사병은 체온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체온 변화만 잘 체크해도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침, 오후 한 번씩 체온계로 직접 확인하세요. 37.5도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무조건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하세요. 땀이 나지 않는데 체온이 오를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온계가 없다면 피부 열감, 손발 뜨거움, 숨가쁨 여부도 함께 체크하세요. 하루 3번 안부 전화, 이 한 통이 생명을 살립니다.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있다면 하루 3번 짧은 안부 전화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물 한 잔 드셨나요? 지금 집안 덥지 않으세요? 창문 좀 열어두셨어요? 오늘 체온 괜찮으셨어요? 실제로 이런 전화 한 통 덕분에 열사병 진행 중이던 분이 빨리 발견되어 생명을 건진 사례도 많습니다. 여름은 누구에게나 덥고 힘들지만 시니어에겐 단순한 계절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행동 수칙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 상황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온열 질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위를 참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 그 순간부터 위험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름철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지인,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부모님이나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여름 습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는
이런 정보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면역력을 지키는 시니어 식단 5가지. 더위에 지치지 않는 건강한 여름 식탁. 다음 영상에서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는 말보다 지켜야 할 게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